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물리학 원편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요, 바로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전도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띠에서 여기까지 전자가 차 있다. 전자가 차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띠를 바로 우리는 원자가띠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자, 전자가 차 있지는 않지만은 전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곳을 보고 우리는 전도띠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물질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곤 하는데, 자, 만약에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거나 혹은 원자가띠와 OR로 표시하겠습니다. 혹은 원자가띠와 그리고 전도띠가 이런 식으로 겹쳐 있게 되면은, 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전도띠로 폴짝 넘어가서 야 하고 흐르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 겹쳐 있게 된다면은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전도띠로 이렇게 그냥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쩐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런 물질을 보고 도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거리가 무지하게 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폴짝 넘어서 전도띠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띠로 넘어가서 야 하고 흘러야 되는데 이때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한다. 이 경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부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바로 절연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거리가 중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이 된다면은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폴짝 넘어가서 야 하고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못 흐르게 돼서 전류의 흐름 정도가 예를 들어서 중간이다. 전류 흐름 정도가 반이다. 전류의 흐름 정도를 이렇게 세모라고 한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경우는 이제 도체와 부도체의 반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반도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이렇게 전류의 흐름 정도에 따라서 전류 흐름 정도에 따라서 물체의 성질을 구분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전기의 전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수치화시켜 놓은 거를, 정말 수치스럽네요. 수치화시켜 놓은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전기 전도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성질이냐, 이거를 좀 더 숫자화해놨냐, 정량화했냐, 수치화해놨냐 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수업은 이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보고 바로 우리는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항이 크면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저항은
이 저항이라는 녀석은 자 전류에 흐르는 거를 방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길이가 길면 길수록 길이가 길면 아무래도 안에 있는 흐르는 녀석은 잘 이렇게 흐르지 못하겠죠.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결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저항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바로 이제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진다. 그래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요.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이렇게 단면적이 이렇게 넓다면은 아무래도 안에 흐르는 녀석은 이렇게 좀 더 넓으니까 더 잘 흘러가겠죠. 자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면적에 바로 반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클수록 잘 흐르기 때문에 방해 요소는 적어진다.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례 표시 대신에 우리가 는이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항은 자 무엇에 비례하고요? 길이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한다? 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비례 표시된 일 이렇게 는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비례 상수를 중간에 적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이 비례 상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비례 상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이거를 보고 비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이 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비저항이다 라고 해서 비저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비례상수입니다. 저항의 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항에 비례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 체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은 R이고요. 자, 그리고 길이는 이제 L로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은 이제 S가 되고요. 이때 비저항은 기호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쓰는데 이제 2가 아니고요. 약간 좀 2에서 밑에 있는 고리가 좀 짧은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요. 바로 읽을 때는 이제 로라고 읽습니다. 로.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로, 다시 말해서 비저항은 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비저항 로는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R은 그대로 있고 반대로 S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길이는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ohm이 되죠. 자, 그리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미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바로 미터가 잘려지기 때문에 비저항의 단위는 이제 무엇만 남게 된다? 바로 비저항의 단위는 바로 ohm과 그 다음에 미터만 남게 되는 이게 이제 비저항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자꾸 비저항만 설명을 하시나요? 자, 전기 전도도 설명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학생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저항을 설명한 이유는 바로 전기 전도도는 바로 비저항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바로 무슨 관계이다? 바로 이렇게 비저항분의 1이다. 무슨 관계다? 바로 역수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기 전도도 전기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저항이 아무래도 작아야 되겠죠. 저항의 B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수관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기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기 전도도는 우리가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요. 여러분 6이 아니고요. 6인데 약간 이렇게 누워있는 6. 이거는 자, 비저항은 뭐였죠, 여러분? 2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짧으니 이거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저항은 바로 로였죠. 자, 그리고 전기 전도도는 6이 아니고 짧은 6 읽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네. 갑자기 탄산수 생각나면 시그램. 네. 그래서 시그마는 로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역수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비저항의 단위는 ohm 곱하기 미터였죠.
자, 근데 비저항의 역수가 바로 전기 전도도이기 때문에 자, 전기 전도도의 단위는 이렇게 역수의 표시를 각각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기 전도도의 단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 가지 좀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간혹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간혹 이제 보곤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X축과, 네, Y축 이렇게, 자,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자, X축에는, 네, 온도가 나오고요. 자, Y축에는 여러분, 비저항이 나오는, 네, 이런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비저항은 저항이 비다.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항이 큰 건, 제일 큰 건 뭡니까? 바로, 저항이 제일 큰 거는 바로, 네, 부도체죠. 네, 절연체가 바로 저항의 B, 저항이 제일 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당연히 뭐가 오겠습니까? 바로, 네, 반도체가 옵니다. 네, 반도체가 오고요. 자, 그리고 저항이 B, 저항이 제일 작은 녀석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네, 당연히 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나타난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부도체, 절연체와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저항, 다시 말해서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여기에 원자가띠가 있습니다. 원자가띠가 있고요. 네, 원자가띠가 있고요. 자, 그 위에는 이제 여러분 전도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위에는 전도띠가 있습니다. 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넘어가야 전도띠에서 야 하고 전류를 흘러가는데 자, 부도체와 반도체는 전도띠로 폴짝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주면은 이 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아 뜨거 하면서 이렇게 전도띠로 폴짝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자, 도체의 경우에는 자, 도체는 쪽으로 빼볼게요. 도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항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이 증가한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원래 도체는 전류를 잘 흐릅니다. 전류를 잘 흐르게 되는데 온도를 높이게 되면 자기들끼리 부딪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흐르는 예를 들어서 자유전자, 자, 전류를 흐르는 자유전자끼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서 오히려 잘 가는 녀석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앞에서 배운 원자가띠와 전도띠를 연결시켜서 전기 전도성,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걸 수치환 전기 전도도 이야기를 하면서 비저항과 그 다음에 비저항의 역수인 전기 전도도 그리고 온도와 비저항의 그래프까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좀 잘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도 역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하셨습니다.